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알기 쉬운 무기백과 재밌으시죠?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전 세계의 대부분의 무기를 아주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멋지게 생긴 군함, 스텔스 군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슬픈 스토리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스텔스 전투함입니다. 대만의 캉딩급 호얌입니다. 대만에 이렇게 멋지게 생긴 군함이 있어요. 그런데 슬픕니다. 자, 이 멋진 스텔스 전투함이 1980년대 기술이라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1980년대에 디자인된 군함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지금 21세기, 지금 뭐 2020년 다 된 지금 시기에 나와도 이야, 이거 멋지게 생겼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잘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해군이 만들고 있는 대구급 호위함, 그거보다 사실은 더 진보된 디자인이죠. 이게 1980년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대만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이걸 지금 대만이 6척 가지고 있습니다. 캉딩급 호위함입니다. 자, 뭐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대만에 팔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라파에트급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라파에트급하고 캉딩급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대만이 샀고 이게 이 캉딩급에 대한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만은요 노후 전투함 대체를 위한 대만 해군의 광화 2호 프로젝트라는 것을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해군의 현대화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로 믹스해서 하이급, 미들급, 로우급 이런 식으로 이제 군함들 쭉 구축해 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번에 해드렸죠. 미국의 키드급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군함이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그것을 이제 지금 6척 샀다가 나중에 2척 더 또 2척 더 해서 지금 10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그런 호위함들을 16척을 만드는 게 대만 해군의 광화 2호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만 해협을 지키겠다. 그래서 중국군, 당시는 중공이었죠. 중공군들이 이 대만 해협을 건너오는 것을 막겠다. 이제 이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1,500톤급 호위함 16척을 도입한다. 이게 대만 해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1,500톤급 호위함으로 사실은 마음속으로 낙점해왔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상의 단수 후보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1988년도였는데요. 이 울산급 호위함을 우리 한국 해군이 최초의 국산 전투함으로 만들어서 1981년부터 이제 건조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함포도 많고 보시다시피 76mm 함포, 40mm 부포, 뒤에도 또 40mm 함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포가 막 닥치닥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8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 해군이 지금처럼 현대화되기 전이었고 중국 해군은 뭐 상하이급 이런 아주 작고 노후되고 사실 형편없는 그런 고속정 위주의 해군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든다 하더라도 뭐 지앙웨이 해가지고 이 호위함 하더라도 거의 뭐 울산급하고 같이 뭐 진배 없는 그런 호위함들을 건조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뭐 괜찮은 그런 방공함이나 이런 것들은 페리급하고 키드급을 하니까 일단 이것은 중국의 고속정들 그리고 허접한 지앙웨이, 지앙후급 이런 그 초계함, 호위함들을 상대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함포가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울산급 호위함을 염두에 뒀던 겁니다. 그래서 실사단이 직접 와서 테스트도 해보고 타보기도 하고 다 했던 거예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왜? 가격이 또 워낙 싸니까. 당시 가격으로 이 울산급 호위함 한 척의 어떤 그 협상 가격이 한 700~800억 원 정도 됐답니다. 자, 그래서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대만 내부의 조선소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냐? 대만하고 한국은 경쟁국가 아닙니까?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그래가지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그래서 뭐 80년대에는 거의 이 네 개 나라가 동시에 쫙 경제력이 막 성장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사실은 그때 우리는 대만보다 살짝 좀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대만의 조선소들이 아니 우리 경쟁국가잖아 한국은 거기에 있는 군함을 왜 산단 말이냐? 저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이래가지고 너 울산 뭐 경쟁국 제품 뭐 결사 반대 그렇게 해서 아주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 울산급을 살려고 했던 16척 사실은 팔 뻔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16척의 군함을 팔았으면 대단한 성과였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좌절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해군은 좌절되고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빨리 이거 호위함 16척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호주 해군이 독일로부터 안작급, 독일은 메코 200이라고 하죠. 그 메코 200을 사와서 안작이라는 군함을 구입한 것을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메코 200 사자 해가지고 지금 조금만 더 예산 보태고, 그리고 예초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보태고, 그리고 호주 해군이 샀던 것보다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해서 어차피 메코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모듈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옵션 좀 빼고 하면은 저 가격 정도에 좀 대충 맞출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만 정부님이 독일 정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쪽이 수출용으로 만드시는 그 메코 200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호위 한 몇 척 살까 하는데 좀 파실래요? 이렇게 독일에게 물어봅니다. 그 독일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너희한테 군함 몇억 마르크 팔면 몇백억, 몇천억 마르크 규모의 중국 시장이 닫히는데 내가 왜 팔겠냐?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그러고는 튕겨버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채팅방에 프랑스 정부님이 채팅방에 난입한 거예요. 저 못돼 먹은 게르만 놈 같으니라고. 고객님, 저희한테 오세요. 저희가 마침 새끈하게 뽑아놓은 최신 스텔스 호위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멋지죠? 대만 해군이 그 설계도를 보고 뿅 가버렸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당장 계약하죠. 왜냐? 설계도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 우리 사진 보니까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디자인에 가격도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합시다 해가지고 6척 그리고 플러스 4대 4척 옵션 해서 최대 10척 그리고 일단 6척 사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협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약하는 겁니다. 자,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대만. 그런데 뭐냐? 그래서 이제 대만이 이제 인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배와 중요 부품은 프랑스에서 만들고 나머지 무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대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대만에서 또 추가로 또 장착을 하는 그런 옵션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 대만이 받고 보니까 뭐야, 껍데기밖에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아니, 내가 배 판다고 했지 무장하고 같이 판다고 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계약이 다 있습니까? 이런 계약이 다 있어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의 뒷면에는 엄청난 게이트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일단 1989년도에 프랑스가 제안한 제안가는 총 6척에 70억 프랑. 그래서 한 척당 1,31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런데 결국 91년도에 계약가는 160억 프랑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척당 2,994억 원. 1,310억 원만 해도 우리 그 울산급 호위함보다 한 500억 원 정도 더 비쌌는데, 훨씬 더 크고, 울산급 호위함 1,800톤인데 이거는 뭐 한 3,000톤 넘으니까 엄청나게 더 크고 또 뭐 생긴 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샀는데 이거는 울산급 호위함의 몇 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6척밖에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제 돈 주고 산 무장 센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만은요, 미국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펠링스, 이거 CIWS 갖다 붙이고요. 20mm 기관포입니다. 그리고 레이더가 없으니까 또 트리톤 G 레이더, 이걸 또 미국한테 또 부탁해서 또 사서 쓰고, 또 76mm 한포, 이태리짜인데 오토멜라라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미국한테 부탁해가지고 미국이 이태리한테 야, 좀 팔아라 좀 해가지고 또 이 76mm 한포 갖다 붙이고, 한포도 없는 걸 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나도 미국이 팔고, 그리고 이제 슝팽2 미사일, 대한 미사일이죠. 미국이 이건 못 팔겠다 해가지고 이거 중국 눈치 좀 보인다 해가지고 슝팽2 미사일은 대만이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도 갖다 붙이고, 정말 눈물 나는 것이 뭐냐면 이 체퍼렐 미사일입니다. 체퍼렐 미사일. 대공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대만은 이 군함에다가 함대공 능력을 가진 그런 군함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왜? 생긴 게 이렇게 멋진데 대공 능력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울산급 정도야 뭐 700억 정도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대공 능력 기대 안 하고 그냥 막 한 포로 때리는 그 정도로 살 수 있었지만, 이거는 뭐 이 정도 생긴 건데 대공 능력 있어야죠. 그래서 대공 미사일 갖다 붙이려고 했더니 미국이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체프렐이라고 당시 미국이 공군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그 중에서도 D형을 육상용으로 만들어 놨던 게 있었어요. 그걸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4발 갖다 붙이는데, 이 사이드와인더 D가 도대체 어떤 미사일이냐 하면은 전방에서는 적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의 전방에서는 조사가 안 돼요. 공격이 안 돼요. 왜냐?
이게 열추적 미사일인데 전투기의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이 열, 배기열, 이걸 보고 추적해서 가야 되니까 전투기의 뒷꽁무니를 보고 쏠 수 있는 미사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군함을 공격하러 오는 게 꽁무니를 보입니까? 주둥이를 보이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쓸 수 없는 그런 미사일인데 어쨌든 달아나왔습니다. 사정거리 8km짜리. 아유, 정말 안타깝죠. 이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큰거니 군함의 형상을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만과 프랑스를 강타한 초대형 스캔들이 나왔던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클리어 스트림 스캔들이라고, 이 사람이 그 인친펑 상교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획득 장교예요. 대만 해군 본부의 이 군함을 획득하는 장교인데, 자기가 이제 보직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가보니까, 이 대만 해군의 지금 이 프랑스하고, 프랑스의 라파에트급을 지금 가져오는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비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뭔지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파에트급 호위함 도입 사업에 대만과 프랑스의 정 관계 인사가 연루된 정황을 조사하던 대만 해군의 그 인친펑 상교가 1993년 3월에 이란형 수아오 해변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호위함 도입 사건 사업 예산 160억 프랑 가운데 35억 프랑이 뇌물이었으며 이 뇌물이 룩셈부르크 소재 클리어스트림 은행에 예치되어 대만, 프랑스, 룩셈부르크 수사당국이 조사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프랑스 대외안보총국과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 후보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서 양국 간의 외교 정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이게 그 프랑스 돈으로 총 160억 프랑의 아까 그 라파에트급, 즉 캉딘급이죠. 이거 6척을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아까 완전히 껍데기 깡통이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중에서 무려 35억 프랑, 그러니까 거의 20% 이상이 뇌물이었던 겁니다. 우리 돈으로는 4천억 원 정도가 대만의 군, 정, 관계 인사들에게 뇌물로 뿌려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뇌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받아먹고 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11억 프랑,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원 정도, 그게 또 프랑스의 정관계 인사에게 또 뇌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제 프랑스의 직전 대통령이죠.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 그 대선 자금으로 이 뇌물을 먹었다라는 정황이 있어서 이제 뭐 완전히 전방향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 룩셈부르크는 이 룩셈부르크의 클리어스트림 은행에서 이제 이 돈을 세탁을 해서 지금 나누어졌다, 이제 이건데, 그래서 룩셈부르크, 프랑스, 대만 완전히 이제 샅샅이 뒤졌는데 혐의가 아무도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폭로자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워낙 뭐 돈이 크니까 누군가는 양심선언 했지 않겠습니까? 폭로자는 있는데 정황은 또 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인친펑 상교는 말씀드린 이날 93년 3월 해변에서 살해됐습니다. 피살된 채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대만 해군은 뭐라고 발표했냐? 해군기지에서 인 상교가 밤에 산책하다가 실족해서 익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아니, 우리로 치면 이제 해군 대령인데 해군 대령이 수행을 못해가지고 익사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만의 정보당국 또는 프랑스의 정보당국에서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살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만 하는 스캔들입니다. 그러나 다 조사를 해봤는데 증거는 깔끔하게 사라지고 없고, 그렇지만은 폭로자와 정황은 너무나 많다. 그 폭로는 35억 프랑,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대만 정관계에 뿌려졌고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이 프랑스 정관계에 뿌려진 그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160억 프랑이면은 그 중에서 뭐 한 110억 프랑 이하의 돈만 사실은 이 군함의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30% 가까이는 완전히 뻥튀기 되어서 뇌물로 뿌려져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 뭐 우리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쫙 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국익, 안보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뭐 도외시하고 하는 거 보면 요즘 뭐 그 지소미아 파괴하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거기나 여기나 뭐 큰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대만 해군에 납품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가동률입니다. 대만 해군 최악의 가동률, 함정 부동의 1위입니다. 불명예스럽죠. 그래서 장비를 새로 달았더니 스텔스도 안 되고, 원래는 미끈한 스텔스함이었죠. 한 5m짜리 목선 정도 크기밖에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스텔스 성능이 좋았는데, 뭐 함포 이렇게 달고, 또 이 미사일 달고, 레이더 덕지덕지 달고, 뭐 펠링스 같은 거 달고 이러고 나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이제 스텔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긴 건 미끈한데 스텔스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부품들이 계속 들어와야 AS 수리가 되는데, 우리도 해군의 군수사령부, 육군에도 군수사령부 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부품을 계속 수급해서 일선 부대에서 뭐 고장났다 하면 바로바로 이제 부품 갖다 주고 해서 야전 수리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군수사령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프랑스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안 갖다 주는 겁니다, 부품을. 왜냐? 중국이, 제가 뭐 LAH라고 국방TV에서 지금 중국보다 30년이나 뒤처져서 프랑스가 중국에게 팔았던 그 헬기, 그리고 중국은 그것을 Z9이라고 만들었던 그 헬기를 우리는 30년 후에 지금 쓴다. 이 말이 되냐? 중국보다 30년 뒤처지는 이 헬기가 말이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중국에게 Z9을 비롯해서 무기를 엄청나게 팔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눈치 보느라고 대만에게 계속 이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 수급이 안 돼요. 부품 수급이 안 되니까 가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미국제, 또 프랑스제 호환 안 돼서 툭 하면 고장 나는 겁니다. 우리 수리온 헬기도 미국제 엔진과 프랑스제 트랜스미션이 호환이 안 돼가지고 실제 엔진은 튼튼하고 좋은 블랙호크가 쓰는 그 엔진인데 제대로 지금 출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센서 무장은 미국제를 갖다 놓고 하드웨어는 프랑스제를 또 쓰고 하니까 이게 호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페리급,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호위함을 지금 대만은 10척을 사서 쓰고 있는데, 그거 평균 가격이 척당 2,500억 원입니다. 이게 그거보다 더 비싸죠. 그런데 페리급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는 차라리 페리급 더 사서 쓸 걸, 이런 후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캉딩급, 프랑스에 속아서 대만 해군의 건함 계획, 이 강화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프로젝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기 거래로 빚어진 그 갈등의 골, 이제는 뭐 믿고 그러는 메이드 인 프랑스. 프랑스 안 산다. 왜? 이제 이거 사고 라파에트급을 이제 캉딩급으로 사고, 또 당시 이제 전투기가 필요한데 미국이 F-16 다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떡하든 차에 프랑스가 우리 미라지 2000 사라 해가지고 또 미라지 2000을 또 샀어요. 샀더니 원래는 이 전폭기, 공대지 폭격 능력까지 있는 그런 전폭기를 원했는데, 그 공대지 폭격 능력 딱 제거하고 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대만의 미라지 2000, 그리고 대만의 경국 전투기, 국산이면 대만 국산 경국 전투기 이런 것도 따로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프랑스에겐 대이고 대인 겁니다, 대만이. 그래서 나 죽어도 이제 프랑스 거는 안 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생긴 거 아무리 멋져도 프랑스가 생긴 거 멋집니다. 원래 프랑스가 디자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생긴 거 아무리 멋져도 프랑스 거는 안 산다 라고 된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 F-15K를 샀던 1차 FX 사업 때 당시에 라팔리언이라고 하는 이 라팔 추종자들이 막 양산이 될 정도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완전 센세이션,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우리도 거의 라팔로, 민심은 라팔이었어요. 민심은 라팔. 그런데 실제 군심은 한미동맹을 우선해서 F-15K를 샀죠. 만약에 그때 라팔을 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대만처럼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 미라지 2000의 그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F-16의 3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만 측 자료예요. F-16이 3배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미라지 2000이 F-16보다 3배로 좋냐? F-16이 더 강하죠. F-16보다 약한데 유지비는 3배로 더 든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유럽제 무기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대이고 대여서 이제 프랑스 안 산다. 그런데 사실 뭐 이 라파에트급, 캉딩급을 산 것은 대만이 선택한 일이고, 사실은 그때
프랑스는 사실은 이 실제 라파에트급의 실물도 없었어요. 프랑스도 94년도에 실전 배치를 했으니까 그냥 설계도만 보고 봉이 김선달처럼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산 대만이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려 20%가 넘는 돈을 리베이트로 받아서 각자 막 그냥 돈잔치를 하고 나눠 먹었다는 이 비리가 들어있다는 거. 그건 대만이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아시아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나라죠. 대만. 대만의 정말 안타까운 군함 이야기 생긴 건 그렇지만 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긴 군함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캉딩급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